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청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내 주의 문구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고요.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이 안내 문구랑 그 채널 운영 목적을 이렇게 바꿔봤는데 좀 없어 보인다고, 그 전에 제가 올렸던 게 그림판으로 작업해서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올리다 보니까 없어 보인다고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을 볼 건데, 일단 뭐 큰 변동사항이 없어서 현재 위치만 체크해보는 정도로 간단하게 보고 바로 이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안내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HS의 경제 전망 해서 이제 제 채널에서 한번 올렸다가, 일단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해서 이제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 채널에서, 이 채널 안에서 올리지 않고 따로 하나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채널에서 이제 올릴 건데, 제가 일단 채널에 올리게 되면 여러분한테 링크를 이제 걸어 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경제 전망 관련된 어떤 정기적인 이런 정보를 이제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이제 좋아요도 또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달러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4시간 봉 차트고요. 일단은 오늘 뭐 큰 변동사항은 없었는데, 일단 보시면 지난번에 이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만들었던 이 추세 라인, 이 추세 라인을 제가 이제 그렸고요. 이 추세 라인 돌파한 이후에 깨고 내려왔었죠. 깨고 내려온 이후에 다시 지금 반등해서 일단은 이 추세 라인 돌파된 이후에 지난번 직전 그 아래에 있는 아래 추세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현재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추세 라인 따라서 흘러내리고 있는 중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것인가 라고 보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금 차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금 차트가 다시 한번 이제 볼게요. 금 차트 이런 형태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한 차례 50일 이평선 터치한 이후에 20일 이평선까지 좀 붙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눌러줬습니다. 근데 눌러주긴 했는데 지난 직전 저점을 깨진 않고 지난 직전 저점보다는 높아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 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락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직전 그 상승 채널,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에서 저는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이 직전 채널 상단부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일봉에서 보면요, 일봉에서 지금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50일 이평선이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와서요, 이 50일 이평선을 살짝 이탈한 것처럼 이제 봉이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아랫꼬리 달고 이제 올라와서 봉 마감이 됐는데, 아랫꼬리 달고 봉 마감은 이제 위에서 끝났죠. 근데 이번에는 봉 마감 자체가 여기서 음봉으로, 만약에 이제 50일 이평선도 살짝 이탈한 형태로, 물론 이제 이때 저점보다는 높이는 상태에서요, 그렇게 끝난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흔들릴 거다. 특히 만약에 뭐 그 레버리지를 썼다거나 아니면 비트맥스에서 마진 거래를 이용해서 뭐 롱 포지션 취했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제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한숨 돌리고 상승해주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건데, 20일 이평선 맞고 다시 떨어졌는데 50일 이평선 살짝 깬 상태에서 대롱 이제 매달려 있게 되면, 이때는 아마 포지션이 과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건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뭐 롱 물량이라든가 이런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 롱 배팅 했던 물량들이 여기서 손절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이 나와서, 지금 50일 이평선 자리가 이제 9,975거든요. 그러니까 $10,000까지 봉 마감 자체를 일봉에서 $10,000까지 깨고 내려와서 이제 9,975달러 이 정도에서 이제 봉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심리적으로도 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물론 100%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될 확률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어제 이제 이은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쌍바닥은 찍은 거예요. 쌍바닥은 찍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내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그 그림대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51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그림은 생각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 물론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기보다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 차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는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알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볼 건데 일단 뭐 어제랑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 BTC 마켓에서 지금 보시면요, 일단 이 일봉인데 일봉이 이렇게 그냥 옆으로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아직까지 이 추세 라인은 돌파를 못 시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치가 지금 2018년도 작년 연말에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가 급등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하락세경 패턴에서 거의 어느 정도 꼭지점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공간이 좀 더 남아있긴 하지만 끝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물론 한 단계 이때처럼 또 계단식으로 한 단계 또 내려가서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뭐 여기서 올라갈지 한 단계 더 내려갔다 올라갈지 그 부분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3거래일 만에 거의 뭐 한 달에 걸쳐서 흘러내렸던 부분을 한 번에 다 커버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알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냥 홀딩해서 이제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옆으로 누워서 돌파해도 상관없다. 이때처럼 옆으로 누워서 돌파가 되기만 하면 그 이후에 이와 같이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뭐 큰 변화는 없고 일단 돌파되기 직전에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이 이제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비트코인 캐시와 리플에 비해서 좀 약한 모습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지금 옆으로 누우면서 어찌됐든 양봉을 만들어 주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음봉 4시간봉에서도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일봉에서도 보시면 일봉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세경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번에 이제 돌려 세울 것 같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옆으로 누우면서 되지 않고 한 번에 돌려 세워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함정 패턴을 만들어주고 이 하락세경을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이제 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일단 뭐 큰 변화 움직임은 없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돌파하지 못했고 어제가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야간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와 주면서 5% 넘는 상승을 하면서 이 XRP는 추가적으로 이제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와서 양봉이 나왔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이제 양봉 형태 보여주다가 어제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일단 어제 음봉 나오고 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지금 지난 저점이었던 이 2700사토시를 깨고 한 단계 또 레벨 다운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 빨간 추세 라인을 돌파해서 또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것인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 일단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는 그 모습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급등 패턴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라이프 유어 밸류님이 일단 의견을 써주셨는데, 어제 이제 1900달러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평행 채널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읽어볼게요. 평행 채널을 어제 그때 그렇게 그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채널을 그릴 때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만을 생각하고 그었다가 이탈하고 상승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점과 고점 또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채널을 긋지 않습니다. 채널을 정말 긋는 것에 따라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생겨나니 그저 다양한 시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채널을 그릴 때 여러분들 좀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라이프요 밸류님이 그린 내용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의미로 아마 그려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라이프요 밸류님은 채널을 일단 이렇게 넓게 그렸습니다. 넓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리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채널을 좁게, 만약에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을 잇는 채널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채널을 이탈한다, 이런 이제 의미를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내가 채널이 이탈되는 이런 모습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을 좀 넓게 그렸다라고 해주셨고, 여기 지금 저점과 그냥 고점을 이어서 이렇게 채널을 넓게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렸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채널을 그릴 때 적어도 세 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 그 라이프 유어 밸류님이 첫 번째로 이제 그려주셨던 이렇게 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 또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점을 이용해서 내가 만약에 채널을 그린다 라고 해서요, 이 채널을 좀 넓게 여유있게 그려보겠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려주셨던 것처럼 넓게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 안에서 이제 막 움직였죠, 차트가 움직였는데, 이거를요 이렇게 그리지 않고 두 개의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수평하게, 수평으로 이렇게 채널을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예 반대로 이렇게 하락으로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점을 놓고 그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채널을 그릴 때, 우리가 이제 채널을 그릴 때 제가 이제 세 개의 기본적으로 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이 저점이 두 개 있든지 고점이 두 개 있고 또 하나의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 개 점을 기준으로 채널을 그립니다. 평행 채널을.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개의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이 총 세 개, 저점과 저점에 두 개, 그리고 고점에 하나의 점이 있다라고 하면 채널을 그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일단 하나로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모습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이 세 점을 연결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탈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XRP 같은 경우 주봉으로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놓고 이렇게 채널을 그려서 보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단기 이평에서 만약에 단기 이평이 아니죠, 단기 차트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 어떤 상승 채널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채널 같은 경우는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 단기 채널 그릴 때, 이때도 이제 상승 채널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시로 이탈합니다. 수시로 이탈하고 또 채널을 새로 그리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하락 채널을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걸 수정을 해 나가면서 차트를 봅니다. 근데 장기 채널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정해지게 되면 그 흐름이 일단 크게 변화되는 건 경우가 없고요, 드물고, 그리고 이렇게 만약 저점이 총 점이 3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뭐 점이, 이 저점이 뭐 여러 개, 5개가 연결된다거나 고점도 여러 개 연결돼서, 이게 그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과 고점이 지켜지는 라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신뢰도가, 이 채널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또 길어지면 길수록 신뢰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채널 안에 모든 차트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신뢰도 또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채널을 그릴 때 이렇게 내가 채널을 이탈하지 않게 그리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점만 정해서 이렇게 넓게 그리시는 거는, 이거는 이제 너무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1900달러까지 보셨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4월부터 8월까지 이제 비트코인 그려주신 거는, 이와 같이 이런 단기, 이건 이제 몇 개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뭐 한 4개월, 이것도 이제 뭐 또 중기 채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중기 채널에서는 어느 정도 중기 채널 따라가다가 충분히 이탈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채널 그릴 때 좀 뭔가 이제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 신뢰도를 높게 그리기 위해선 좀 장기 채널로 긴 기간으로 보고, 이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최대한 많이 이을 수 있는 채널을 그려주면 좀 더 이제 신뢰도를 높게 해서 채널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마 19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가는 거는 쉽지 않게끔 보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이제 고양이 집사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인간 지표적 측면에서 지금이 알트코인 매수 적기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비트코인만 미친 듯이 올라간다. 두 번째, 비트코인이 도미넌스 80% 간다는 전문가들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도미넌스가 80% 간다고 해도 계속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시장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만 뭐 어떤 분들은 뭐 비트코인이 뭐 99.99%까지 도미넌스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시장은 이미 어떻게 보면 죽은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가 진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비트코인 하나만 남고 다 모든 알트코인이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번엔 다르다고 한다. 사람들이 알트코인 빼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기 시작한다. 나조차도 알트코인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카페 등 커뮤니티 내에 리플이 오를 수 없는 이유 등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지난 하락장 동안 공부 열심히 했으니 이제 자신의 생각을 믿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런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바닥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이런 마음이 많이 들 것이고요. 어제 또 새벽에 이제 비트코인 혼자 5% 넘는 상승을 하니까 아마 이제 알트코인들 좀만 올라가도 야 비트코인 또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 모습이 몇 차례 더 나오고 어느 순간 한 번에 알트코인들이 도미넌스를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지금 고양이 집사님 했고 다음으로 이제 이정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XRP가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브릿지 역할을 하려면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380원대로 과연 그 역할을 할지 최소한 100에서 1000달러 정도는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충분히 모든 법정화폐와 모든 암호화폐의 브릿지 역할을 이 XRP가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도 그에 이제 받쳐주는 가격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또한 이제 미국 재무장관이 보유한 달러가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인 거죠. 또한 정크본드를 팔아치운다라고 합니다. 미국 심각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예, 박폴님도 브릿지 역할이 이제 XRP 목표이고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100달러, 1000달러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이정현님이 미국 재무부 장관 문우신 장관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기사 내용을 이제 보면서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7월 13일자 3일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9월 초에 미국 재정이 고갈된다. 조기 부채 한도 증액 촉구. 그래서 그 재무부 장관 문우신 재무장관이 연방 정부의 법정 부채 한도 상한을 올리지 않으면 9월 초 재정 자금이 바닥이 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서 이같이 촉구를 했고 하원 의장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부채 상한을 인상해야 된다고 거듭 요청을 했는데 미국 정부의 부채는 지금 22조 달러입니다. 이제 22조 달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자금 차입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최근 일주일 동안 4차례 만나 예산과 부채 상한을 둘러싼 협상의 교착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다. 이번에 연방정부 디폴트에 관한 새로운 경고에 따라 관련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전날 이달 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타결짓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이제 디폴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이제 맞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채 한도를 이제 증액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되고 있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암호화폐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 보시면 이게 지금 미국 지금 정부의 이제 빚인데 보시는 것처럼 22조 달러고요. 이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제 반영이 됩니다. 현재 22조 달러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이경 한 3천조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미래 미국 정부의 빚이 얼마만큼 또 늘어난지 알 수 있고요. 이 이경 3천조 정도 되는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라고 하면 제가 이거를 매년 1조 달러 정도의 어떤 빚이 증가됩니다. 왜냐면 그 재정 수입보다 빚의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까지 생각했을 때 1년에 늘어나는 돈이 한 1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 1조 달러를 365일 그리고 24시간으로 나눴을 때 1시간당 1000억 정도씩 증가되고 있어요. 이 돈이 1시간에 1000억씩 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갚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고요. 늘어나는 이제 빚을 보면 지금 2019년에 22조 달러인데
여기 보시면 2023년이 되면 이제 얼마가 되느냐,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서 2023년이 되면 29조 달러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됐을 때 이와 같은 또 속도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거는 지금 시스템에선 갚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지금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렇게 부채 한도를 늘립니다. 부채 한도를 늘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채 한도를 늘려도 빚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부채 한도를 또 늘려야 되는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된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디폴트로 가거나 미국 정부가 디폴트 선언을 하거나,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는 바로 이제 슈팅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디폴트 선언하지 않고, 그럼 이제 미국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저는 암호화폐 긍정적이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로 그 MMT 이론을 쓰는 겁니다. 뭐냐면, 야, 어차피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그냥 돈을 찍어내서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거를 사실 페드에서는 야, 정부에서도 이거는 분명히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미국 정부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MMT를 어떤 주류 이론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MMT로는 결국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미국의 달러를 진짜 무한 풀어내면서 달러 가치를 급격히 하락을 시키고요.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더 빠른 속도로 수출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 MMT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 방법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 자산을 빠른 속도로 이제 끌어올려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암호화폐로 달러 가치를 이전시킨 다음에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빚을 청산하는 방법.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나이스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되든 아니면 MMT론에서 돈을 풀어내서 달러 가치를 급격히 하락을 시키든, 어찌됐든 둘 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만약에 디폴트 선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바로 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디폴트 선언을 해도 바로 슈팅이 나올 거다. 그래서 어떤 선택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미국 정부에 늘어나는 이 빚은 결국 암호화폐 시장에는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갓돌기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저도 조정이 온다면 주봉상 20주평선까지 조정은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급락으로 가격 조정보다는 오히려 주봉상 도지를 그리면서 횡보를 하면서 20주평선이 올라오는 걸 기다릴 거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시장은 과거와는 다른 기관 투자자 개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러한 가격 조정을 크게 줘버리게 되면 그때는 추후 비트코인 시장 자체에 기관 투자자들이 개입을 꺼려할 거다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 세게 주는 것보다는 단기간에 그냥 옆으로 누우면서 아까 이제 금차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써주셨고요. 송기봉님이 어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스토캐스틱이 아직 꺾일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비트가 그 더 타고 날아간다. 그래서 캔들 3개 정도를 더 기다려 봐야 진위를 알 수 있을 듯,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오전에 도미넌스 차트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승 쐐기형 패턴의 꼭지점이 7월 이제 29일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안에 저는 이제 결정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움직임을 보일 거다. 근데 이제 이 상승 쐐기형 패턴이라고 하면, 물론 상승 쐐기형 패턴에서 한 차례, 하락 쐐기형 패턴에서 한 차례 이제 속임수 패턴으로요 깨고 내려와서 함정을 만들어주고 돌려 세우는 것처럼 상승 쐐기형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마치 더 올라와서 돌파시켜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주고 급락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알라 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지금 이제 뉴스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제 오연희님도 올려주시고 코알라 킴님도 올려주시고요, 에어포트 에이전트님도 똑같은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일단 암호화폐 이 기사도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저는 긍정적인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그 미 재무부 문우신 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암호화폐 관련 공식 발표를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 결국에 미국의 그 부채는 부채로 인해서 미국 재무부가 갖고 있는 돈, 정부가 갖고 있는 돈이 탕진이 됐다. 그래서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현금이 고갈됐다라고 했잖아요. 남아있는 현금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부채 한도를 또 빚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계속해서 빚을 늘릴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됐을 때는 이자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엔 그 갖고 있는 그 빚이 달러잖아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급격히 하락시키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고, 지금 이 기사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미국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암호화폐에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가격을 끌어올려서 이걸 이제 제도화시키고 암호화폐 가격을 끌어올리고 미국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버블을 만들어내서요. 그걸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그 달러 빚을 가치를 완전히 가격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인 가치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가치를 평가할 때 달러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BTC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BTC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분모에 있는 달러의 가치를 내린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로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라든가 뭐 리플 가격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서 그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관련 공식 발표를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사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호재인데, 이게 호재인데 시장은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시장은 반응을 안 하고 있는데, 시장이 반응 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에 그 세력이 끌고 가려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대로 스케줄대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 17일날 리브라 청문회에서 어떤 약간의 어떤 안 좋은 발언, 규제를 많이 할 거다, 리브라 이거 니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뭐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할 거다 라는 뉘앙스의 어떤 발언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릴 겁니다. 떨어뜨리게 되면 악재 뉴스와 더불어서 이런 호재 뉴스는 가려지는 거겠죠. 근데 그건 이제 아마 애매모호한 그런 말 가지고 저는 장난칠 거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리브라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2020년이 되면 그 준비를 해서 규제를 맞춰서 준비를 해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진짜 호재 뉴스는 오늘 나왔던 이 재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관련 공식 발표가 진짜 호재 뉴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가 음지에서 운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서가 설립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서가 설립되어 현재 운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미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G20 및 FATF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글로벌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에 이 이야기는 미국만 되는 게 아니라, 야, 니들 다 써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 뒤에 있는 그 금융 세력이 세계 단일 화폐를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세 번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SEC를 비롯한 많은 기관들,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시세의 변동성에 유념하고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내용을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암호화폐를 부정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미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이다. 이건 이제 FATF랑도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다 이런 부분에서 뭐 KYC라든가 AML 이런 것들 다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해결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일곱 번째,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성을 띠고 부정적 용도로 사용하는 집단이 존재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를 막을 것이다. 여덟 번째, 우리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배척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수용하는 그런 8가지 조항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일곱 번째에서요, 기존의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성이었고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이제 이를 막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컨트롤할 거다, 이런 내용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 금융 세력이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전 세계 제도권 안에 집어넣으면서 이거를 버블로 만들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진짜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 왠지 내일 그 리브라 관련된 이야기를 나오면서 이런 호재 기사는 싹 묻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기사와 연결돼서 그 재무부에 지금 현금이 고갈되었다, 그 기사와 연결돼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미국이 어떤 식으로 금융 세력이 어떤 식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끌고 갈 것인지 그 부분이 그 이 두 가지 기사에 다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갈게요. 다음으로요. 이제 에어포트님도 써주셨고요. 다음으로 카이로스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카이로스님이 지금 지갑에서 거래소로 XRP가 대량 이동한 건 보통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4,800만 개의 XRP가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주셨는데 뭐 팔려고 옮겼겠죠. 이용기님도 매도하려고 옮길 가능성이 크죠. 악재나 호재 둘 중 하나 미리 정보 듣고 옮긴 듯한데 그 정도 물량 들고 있으면 원하는 가격 올 때까지 홀딩일 텐데 저는 왠지 악재로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이렇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로 옮겨서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만약에 이 4,800만 개 XRP를 어떤 고래가 판다라고 했을 때 이 고래도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제가 그 폭스바겐에서 그 기관 투자자들 헤지펀드가 배팅을 한 겁니다. 폭스바겐 공매도를 한 거예요. 공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더 쳐 올렸잖아요. 채널을 돌파시켜서 역으로 더 쳐 올렸습니다. 쳐 올렸는데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고래도 더 큰 고래한테 먹힐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 4,800만 개에 있는 이 XRP를 누군가 고래가 매도를 하려고 했을 때 얘라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도 당연히 리스크를 안고 이 4,800만 개 해당하는 XRP를 매도하는 것이고 시장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반응할 것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냥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든 XRP 가격이 단기간으로 급락을 했다 올라오든 이거는 그냥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그럼 이거 팔고 나도 고래 따라서 팔고 사야겠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리고 만약에 지금 XRP 가격이 채널 상단부에 와 있어서 뭐 채널 4분의 3 지점 근처에 와 있는데 이런 지갑 이동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팔 수는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30%를 매도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대형 고래들이 막 이렇게 지갑으로 거래소로 옮기는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다 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매도하기로 계획했던 물량보다 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매도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바닥에서 매도해서 여기서 더 밑에서 받겠다? 이거는 저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일 뭐 악재가 나와서 빠진다. 그리고 이 4,800만 개 XRP 고래가 던진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제 밑에 깔아놓고 이제 받아야 되겠죠. 뭐 조금이라도 뭐 진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도 현금은 어느 정도 다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뭐 원화책으로 하든 트레이딩을 통해서 버는 돈으로 조금씩이라도 그냥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H 미래로 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예, 일단 두 분 더 볼게요. 이분 보고 이제 두 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H 미래로 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요즘 이제 요 근래 이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자꾸 생각이 나서 알트코인들 싸다 여유 될 때마다 조금씩 사서 모으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집에 있던 동전을 바꿨대요. 바꾸셨더니 이제 17만원 정도가 나왔고 그 17만원이 생각보다 이제 많아서 2만원은 피자 값으로 남겨놓고 잘하셨습니다.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으로 모두 리플을 구입했습니다. 개수는 그리 많진 않았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적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지금 15만원이라고 했잖아요. 15만원 지금 이제 375원이라고 하면요 400개인데요 400개가 우리가 원하는 가격 뭐 만원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화폐 가치로 적절하게 쓰이려고 하면 만원이 아니라 100달러 정도 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00달러면 이제 10만원 12만원인데 만약 400개에 12만원이면요 얼마예요 이게? 예, 4,800만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나중에 진짜 아마 H미래로님이 다른 거는 물량을 뭐 만원대 정리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사신 400개 XRP는 두셨다가 만약에 진짜 그 XRP가 상징적인 100달러에 왔을 때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진짜 어떤 에피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원화 동전 17만원을 바꿔서 2만원은 피자를 사 먹고 그 다음에 그 15만원으로 XRP 샀는데 그 15만원이 4,800만원이 됐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 2만원이 그 피자 값이 얼마였냐. 그 피자로 사 먹은 2만원이 얼마였죠? 그러면 2만원이 375원이면요 53개입니다. 53개에서 12만원 100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면
640만 원짜리 피자를 사 먹었다. 우리 뭐 지금 비트코인으로 예전에 이제 피자 얘기해서 몇백억짜리 피자 사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640만 원짜리 피자 내가 그때 사 먹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두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비트 13년도 고점 찍고 15년도 하락이랑 리플 17년도 고점 찍고 19년도까지 하락이랑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는 입장은 어떠신지요? 탈비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요. 이야기를 해주셨고, 코인판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보니까 일단 코인판에 무신나 님이 써주신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제가 차트를 보니까 리플 이제 주봉 차트로 올려주셨고요. 로그가 적용된 차트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이 기간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간 2017년도 급상승했던 3월달에 급상승했던 그 이 기간과,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때요. 2013년도 12년도 이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을 해서 올라왔던 이 기간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 모습과 이 모습이 흡사하지 않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 그 무신나님, 코인판에 이제 무신나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무신나님이 그 써주신 내용을 보면 지금 비트코인 2013년도 지금 뭐 10달러, 12달러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면요. 어디까지냐면 2013년도 11월까지 이렇게 상승했던 이 그림이요. 이 그림이 올라왔던 이 그림과, 그리고 리플이 2017년도 5월달부터 올라왔던 이 그림, 이 자리, 지금 이 자리 봐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지금 이제 이 자리요. 이 자리가 그림이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본다라고 하면, 좀 지저분하니까 이건 지울게요.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만약에 이분이 의견 써주신 대로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 이후에 비트코인 움직임은 2013년도 말, 2014년도 초에 이렇게 고점 채널 상단부를 찍어주고 비트코인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을 해서 조정을 거치고요. 지금 조정 거친 이 자리, 2015년도 10월 자리가 지금 리플로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조정받은 이 구간까지 포함이 되겠죠. 아까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 이 XRP 조정받은 이 자리까지 맞습니다. 상승했던 구간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상승했던 구간은 이 자리고요. 조정받은 구간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리플 조정받는 구간, 이걸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야기했을 땐 2015년도 10월까지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면,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다시 채널 상단부까지 2017년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빠졌던 이 4년 주기설에 의해서 XRP도 이와 같이 다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 빠졌던 기간만큼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올라와서 채널 상단부에 도달했을 때는 얼마만큼 될 것인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빠진 기간이 1월 8일부터 지금 7월 8일까지, 그래서 1년 반 정도 빠진 겁니다. 그러면 1년 반 정도 다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지금 1년 반이니까요. 뭐 이거 볼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2019년이니까 2020년 말이 되겠죠. 그래서 2020년 말에 지금 제가 이 수직선으로 표현한 이 자리가 됐을 때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보는 그림으로 봐도 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리플이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돼도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최세훈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그 전에 아까 좀 이제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끊으려고 했는데, 최세훈님이 방송 중에 이제 비행기가 지나가는 이유가 우리에게 현재 알트 전투에서 질 수 있지만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비행인 것 같습니다. 오후 방송에서 알트 가자 이걸 외쳐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이 댓글을 봐서 또 이제 오후 방송이 지금인데 또 이걸 안 외치면 또 약간 서운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알트 가자를 짧게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굉장히 좀 이런 것도 쑥스러운데, 예.
알테 가자. 예, 됐습니다. 예, 굉장히 뭐 손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쑥스럽네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